안녕하십니까. VR 컨텐츠 제작의 이철승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UI 관련돼서 이야기 좀 드렸었죠. UI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니티를 지금 구동한 상태예요. 유니티를 구동한 상태고 화면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니티가 구동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 캔버스 부분이죠? 캔버스 부분에, 캔버스와 관련된 UI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어디까지 했었냐면, 캔버스 컴포넌트의 렌더 모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었죠? 렌더 모드 설명을 드렸고, 이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이제 보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에 우리가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때는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캔버스 부분에 보면은 렌더 모드에 보면은 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은 픽셀 퍼펙트, 그 다음에 소트 오더, 그 다음에 타겟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어디셔널 섀도우 채널,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메모장에 작성했던 내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를 카메라로 이렇게 바꿔주면 메모가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보면 픽셀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픽셀 퍼펙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거 동일해요. 그래서 UI가,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체크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렌더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렌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노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메라가 없다고. 근데 이제 어떤 그 UI용 카메라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활성화는 안 됐어요. 이제 UI용 카메라를 이제 여기다가 설정을 하게 되면 요 하이에 있는 요런 메뉴가 생성되는데 플레인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하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카메라 장착을 했을 때 카메라와 컨버스 간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팅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와 캔버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그룹핑을 해서 나눌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더인 레이아웃은 이제 그리기 순서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카메라에서 타겟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어디셔널 섀도우 채널은 UI에 지금 nothing 돼 있어요. UI에서 쉐이더 채널을 어떤 추가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를 클릭을 했어요. 이 텍스트를 클릭했더니 이 텍스트 인스펙트 장에 여기 레이어 보면 UI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UI 오브젝트의 기본이 UI 레이아웃을 설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캔버스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 부분을 월드 스페이스로 바꾸겠습니다. 월드 스페이스로 지금 현재 바꿨고, 자, 월드 스페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그 월드 스페이스 보면은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 스페이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캔버스의 어떤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캔버스의 위치를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싶다면 렌더 모드의 월드 스페이스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월드 스페이스로 설정을 했을 때 여기에 속성 메뉴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그 이벤트 카메라 있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버튼 마우스로 클릭하는 등, 그러니까 버튼 마우스라는 말, 뭔 말이냐면 UI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 마우스를 클릭할 때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버튼 마우스로 클릭하는 등 UI에 어떠한 처리를 위한 설정 항목을 설정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튼이라는 걸 하나를 또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팅 레이아웃, 소팅 레이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캔버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룹으로 나눌 때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던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그리기 순서를 설정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이 그리기 순서를 설정하는데 요 어더인 레이아웃 값이 뭐 1, 2, 3, 4 이렇게 되겠죠? 클수록 그룹의 앞에 배치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칩게임 했을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UI에서 쉐이더 채널을 추가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 모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캔버스 스케일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캔버스 스케일러 컴포넌트의 UI 스케일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메뉴가 나눠지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캔버스 스케일러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부분 있죠? 오드 스페이스 부분을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캔버스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캔버스에 추가될 UI 오브젝트의 어떤 크기를 조정하기 위한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제 캔버스 스케일러 컴포넌트의 UI 스케일 모드, 그러니까 UI 스케일 모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서 이제 모니터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의 환경에 따라서 UI의 어떤 그 오브젝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constraint pixel size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기기, 즉 디바이스의 해상도나 화면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렇게 되어 있다면 UI 스케일 모드가 어떤 모니터의 크기나 해상도와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크기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부에 있는 이제 항목에 보면은 UI 스케일 모드 부분 아래에 보면 스케일 팩터라고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픽스 퍼 UI입니다.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퍼런스 픽셀 퍼 유닛이라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 요 두 개의 항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스턴트 픽셀 사이즈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UI 오브젝트 해상도가 높은 기계, 그러니까 해상도가 좋은 기계, 그러니까 화면이 선명한 기계일 때는 작게 보여요. 그러면 해상도가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모니터 화면의 크기는 똑같은데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콘이 적어지죠. 그죠? 단위 면적당 표시할 수 있는 항목 수가 많으니까 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낮은 어떤 디바이스에 볼 때는 크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픽셀 사이즈의 영향을 쉽게 이야기할게요. 요만한 모니터가 있어요. 요만한 모니터가 있고 요 글자 W라는 글자가 몇 픽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요게 해상도가 커졌어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적어졌다면 요 글자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계의 해상도와 화면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스케일 팩터 1 여기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확대 또는 축소할 때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대 축소 비율.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픽셀 퍼 유닛 같은 경우는 스케일 1을
몇 픽셀로 나타낼지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보면 Scale with Screen Size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Scale with Screen Size. 그러면 Scale with Screen Size의 하위에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Scale with Screen Size. 요거 뭐냐면 스크린 사이즈와 함께 스케일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겠다. 즉, 이 말은 스크린의 크기가 자동으로 UI 오브젝트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이 크면 크게 보이는 것이고 모니터 화면이 작으면 작게 보이는 이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리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X하고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800픽셀, 600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I가 표시될 디스플레이 기준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해상도를 이제 만약에 해상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해상도는 화면의 선명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의 수가 즉 화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해상도가 되는 거예요. 즉 고해상도가 된단 말은 화면에 보일 때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UI가 어떤 표시될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준의 해상도를 맞추는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로가 X가 800픽셀, Y가 이제 600픽셀로 지금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린 매치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스크린 매치 모드는 화면 비율이 레퍼런스 리솔루션과 맞지 않을 때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픽셀 퍼 유닛 1유닛당 몇 픽셀을 설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100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유닛당 지금 현재 100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메모장에다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해놨는데 요것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UI 스케일 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Constraint Physical Size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지금 여기다 이제 추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인치, 몇 인치 혹은 밀리미터 이런 밀리미터는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크기로 이제 UI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다이렉트로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피지컬 유닛부터 폴백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PI라고 되어 있죠. DPI. 이 DPI는 뭐의 약자냐면 도트 퍼 인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도트는 한 픽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DPI는 도트 퍼 인치는 인치당 도트의 수, 즉 픽셀의 수, 인치당 픽셀의 수를 이야기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DPI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해상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피지컬 유닛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피지컬 유닛의 하는 역할은 뭐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피지컬이라는 게 물리적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티미터, 밀리미터, 인치와 같은 어떤 물리적인 단위, 크기 단위를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 다음에 인치 등 물리적 크기의 단위를 설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인치, 포인트, 피카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에요. 체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폴백 스크린 D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자 폴백 스크린 DPI D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DPI의 측정이 필요하면 이 값을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6 DPI의 어떤 값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PI의 어떤 측정이 필요하면 이 값을 적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스프레이트 DPI, 디폴트 스프레이트 DPI라는 거는 스프라이트의 1인치에 해당하는 픽셀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프라이트의 디폴트.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말은 기본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본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프라이트 SPRIT DPI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스프라이트의 1인치에 해당하는 어떤 픽셀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reference pixel per un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카피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유닛에 몇 픽셀을 표시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요거는 이제 뭐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의 값이라든지 캔버스 스케일러의 어떤 컨스턴트 픽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장 한번 해둘게요.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렉트 트랜스폼 컴포넌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비유 활성화돼 있죠.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캔버스와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이제 컴포넌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할 때는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텍스트를 눌러보게 되면 이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포지션 위치 X, Y, Z 가 요거는 이 텍스트라는 컴포넌트의 X좌표, Y좌표, Z좌표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값은 이 컴포넌트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 텍스트의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넓이. 그 다음에 헤이 값은 높이. 그래서 넓이와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앵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앵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앵커가 미니멈 값하고 맥스 값을 조정하는데 0부터 1 사이 값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앵커를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UI 오브젝트를 배치할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점을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 Z with 헤이 값은 알 것 같고 앵커 값만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앵커예요. 앵커. 자, 앵커. ORS. 이거는 이제 미니멈 값하고 맥시멈 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요거는 UI 오브젝트의 그러니까 오브젝트 즉 컴포넌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를 배치할 때 기준점인데 들어올 수 있는 값은 0부터 1 사이 값. 그래서 여기도 0.5, 0.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피봇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피봇은 생소하시죠? 요거 이제 써드릴게요. 피봇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PIVOT 피봇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UI 오브젝트 위치나 크기 UI 오브젝트의 어떤 그 위치나 크기의 기준점 이라고 대면 보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사각형 렉트 도구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의 이렇게 도구를 만들 때 어떤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로테이션 여기 있는 로테이션은 각도예요.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 로테이션은 각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도를 조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UI 오브젝트의 각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UI 오브젝트의 각도 이렇게 각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스케일 크기 스케일은 크기예요.
UI 오브젝트의 자체 크기입니다. 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크기 X, Y, Z가 1대 1대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크기 조정할 때요, 크기 조정할 때 뭐, 여기에서 다 요 스케일 가지고 크기 조정한다고 그랬지만, 요 스케일로 크기 조정한 것보다는 직접 다이렉트로 위드값 얼마, 헤이값 얼마, 이렇게 주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하실 때는. 자, 우리가 이제 렉트 트랜스폼 사각형을 만든 컴포넌트 부분인데, 앵커는 이제 우리말로 다시예요. 기준점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봇은 뭐랄까요? 텍스트 컴포넌트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잠깐 내려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이렇게 요거를 좀 옮겨볼까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길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어떤 센터 기준점, 어떤 앵커는 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옮겨졌잖아요. 여기 이제 피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앵커 값하고 피봇 값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이제 존재를 해요. 지금 움직이면 혹시 보이십니까? X좌표, Y좌표 값이 움직이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설정할 때 사용하고 여기 이제 정 가운데가 앵커 이제 기준점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요 컴포넌트 사각형의 네모가 피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앵커 값은요, 이 앵커 값은 뭐 수치 값으로 이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수치 값으로 이거 여기 있는 요 네모 박스 있죠. 이 네모 박스 기준으로 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앵커 값이 요 센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센터. 근데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앵커 값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앵커 값이 오른쪽 끝통에 있고 피봇이 여기 있는 거죠. 요거는 앵커 값을 아래로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여기 좌표 값을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 값은 가장 센터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자, 앵커 여기 있죠? 앵커 분할할 때 우리 보시는 것처럼 상하 좌우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하 좌우로 나누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스트리치 모드라고 합니다. 스트리치 모드. 네, 근데 이 스트리치 모드 쓰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화면 해상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시스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 시스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왼쪽 하이어라키 창 아래에 보시면 맨 아래에 보시면 이벤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이벤트 시스템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컴포넌트가 동작했을 때 UI와 관련된 이벤트를 관리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UI와 관련된 이벤트를 스크립트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동작, 이벤트 동작이라고 하죠. 동작을 할 때 관련된 부분이고, 주의할 거는 절대 지우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벤트 시스템은 절대 제거하면 안 된다. 절대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이벤트 시스템을 제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동작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뭔가 해라, 이게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시스템이 제거가 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런 동작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의 어떤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동작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스페이스바로 포를 뽕뽕뽕뽕 눌렀잖아요. 그쵸? 그 포를 누르는 스크립트도 하나의 이벤트예요. 근데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포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벤트가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UI 오브젝트의 위치 설정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UI 오브젝트의 위치 설정 부분 보면은, 여기가 이제 2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텍스트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교재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나중에 이제 교재가 있다면 교재를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UI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랜덤 모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UI 오브젝트 위치 설정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오늘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UI 오브젝트, 여기는 이제 버튼,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